안녕하세요. 북고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광고 중에서의 하나인 인스트림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 광고 형식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디스플레이 광고와 오버레이 광고는 영상을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인스트림 광고라고 칭하고, 각각의 시간별로, 영상의 시간별로 형식이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는 광고가 시작되고 나서 5초 후에는 건너뛰기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와 범퍼 광고는 내가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냥 영상을 다 봐야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영상 형식을, 광고 영상 형식을 가지고 인스트림 광고라고 칭합니다. 실제로 한번 광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6초 광고인데요. 범퍼 광고라고 합니다. 인스트림 광고에서 범퍼 광고에 해당하는 영상이고, 이처럼 광고가 6초로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영상 자체가 짧고 빠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선호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범퍼 광고. 과금 형태 방식은 CPM 방식입니다. 1000번 노출될 때마다 설정해둔 입찰가 금액이 빠져나가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상품입니다. 5초 이후에는 내가 광고 건너뛰기를 클릭해서 다음 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다양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고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금 형태로는 아까 범퍼 광고, 이거는 CPM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CPV입니다. CPV로 과금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과금 형태가 발생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27초짜리 영상을 건너뛸 수 있는 광고에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과금이 언제 발생하냐? 27초 이전에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면은 과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7초에 해당하는 모든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과금 형태로 이제 잡히게 돼서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PV라고 하는 거는 이 영상을 모두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30초 이상짜리 영상이다 그러면은 30초가 넘었다고 하면은 과금이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30초 이전에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면은 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0초 전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30초 이후에는 과금이 발생되고, 30초 이전에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면은 과금이 발생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은, 이런 배너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이트 링크나 뭐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CPV로 이제 과금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시청이 된 걸로 인정이 되고 과금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건너뛸 수 없는 광고, 15초짜리 동영상 광고는 제가 샘플을 못 구했습니다. 과금 형태는 CPM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0번 노출할 때마다 그의 입찰가에 설정된 입찰가가 이제 빠지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자, 이제 직접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셋 중에서 첫 번째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구글 에즈에 로그인을 하시고 캠페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새 캠페인. 그래서 저는 여기서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목표에 따른 안내 캠페인 없이 만들기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목표에 따른 안내 없이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당연히 동영상 광고를 클릭해야겠죠. 두 가지 형식이 나오는데, 맞춤 동영상 캠페인하고 광고 순서가 나옵니다. 광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상 형식들을 다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맞춤 동영상 캠페인으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만 한번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르시고 캠페인 이름은 이거는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산은 캠페인 총 예산보다는 저는 일일 예산으로 하루에 예산을 한도를 적어 놓겠습니다. 하루에 3만원 정도의 예산을 적어 놨고요. 게재 방법은 빠른 것보다는 일반 게재가 좋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게재로 할 시에는 오전에 내 광고 예산이 다 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루고루 분배를 할 수 있는 일반 게재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찰 전략은 CPM이 아니고 CPV로 해주세요. 지금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CPM이 아닌 CPV로 하셔야지 광고 효율이나 비용적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보시면은 체크가 3개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어디에 노출시킬지 그 영역을 지정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동영상 파트너. 이 파트너의 개념은 구글이 아닌 구글과 어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른 영역의 웹사이트나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나는 유튜브에만 광고를 보내고 싶어서 했던 건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이트에 이렇게 내 영상이 노출이 되고 있고 광고비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 해제를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유튜브 검색 결과와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 이제 치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보시면은 광고가 유튜브 검색 결과 옆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디스커버리 광고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제를 해주세요.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 인스트림 광고 안에서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만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영상을 따로 집행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광고 해제를 해주시고 가운데 유튜브 동영상 광고만 체크를 해주세요.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타겟팅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도 넘어가고 제외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기기도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컴퓨터, 모바일 모든 그런 기기들을 다 타겟팅 하는 걸로 설정을 해 둘게요. 그리고 게재 빈도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노출 빈도와 조회 빈도 제한이 있는데 노출 빈도 제한을 한번 걸어 둬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한테 광고를 뭐 3번, 4번, 6번, 10번 이렇게 광고 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하루 3번의 광고를 한도로 걸어두면은 3번 이상의 내 광고가 이 사람한테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설정이죠. 네. 그리고 노출 빈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A라는 사람이 조회수를 의도적으로 뭐 10번, 100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 데이터에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데이터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무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한을 걸어둡니다. 한 사람의 데이터를 조회 한도를 3으로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뭐 10번, 100번을 클릭했더라도 조회수 한도가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데이터는 3으로 이제 측정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출 빈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일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래서 큰 개념의 캠페인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캠페인 설정은 완료가 되었고 이 부분부터는 캠페인의 하위 개념인 광고 그룹을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그룹 이름은
마케팅 영상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 이제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타겟팅을 인구 통계는 넘어가도록 하고, 잠재 고객에서 마케팅 영상을 홍보할 거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련된 잠재 고객을 한번 타겟팅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도 비즈니스 교육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제와 그리고 잠재 고객 타겟팅을 했습니다. 계좌 이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CPV 입찰가는 2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인기 페이지는, 자, 어느 유튜브 채널의 인기 페이지, 인기가 많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영상입니다. 거기에 내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입찰가의 경쟁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혼자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광고를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기 채널에 내 광고가 올라가려면은 상대방보다 높은 입찰가를 줘야 이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뭐 영상의 품질 또한 관여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찰가 조정입니다. 그래서 200원으로 안 된다고 할 시, 만약에 20%를 적어 놓으면은 입찰가가 200원에서 최대 240원까지 내가 입찰할 의향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로 하게 되면은 200의 2배가 되겠죠. 400원으로 이제 입찰을 할 의향이 있다. 인기 페이지에 내가 노출을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입찰가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광고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영상을 이제 보여지게 될지 여기에다가 동영상의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 동영상을 올리시기 전에 그 영상을 내 유튜브 계정에 미리 업로드를 시켜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을 하나 클릭해 가지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면은 공유를 누르시고 복사를 누르고 여기 안에 이제 URL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인스트림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림 광고를 선택을 해 주시고, 최종 도착 URL은 이 영상의 배너나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내가 보여질 페이지입니다. 내 사이트에 보여질 페이지이고, 표시 URL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 왼쪽에 보여지는 UR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착 URL과 표시 URL은 달라도 돼요. 뭐 100%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배너를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로 이제 여기 링크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클릭 유도 문화는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여기에 링크를 써둔 문구가 이곳에 노출이 되고, 클릭 문화를 쓰게 되면은 내가 텍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라 쓰니까 여기 이제 파란 배너에 텍스트가 변형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클릭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클릭이나 바로 보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15자 이내로 쓰셔야 돼요. 벚꽃 선장 광고 영상. 벚꽃 선장 광고라고 그냥 짧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URL 옵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패니언 배너는 따로 이미지 업로드를 하지 않고 그냥 채널 배너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하겠습니다. 광고 이름, 이거는 그냥 광고 이름 이렇게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데스크톱에서는 A라는 유튜버 사용자가 검색을 해서 어떤 영상을 클릭했을 때 내 광고 영상이 먼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면은 당연히 광고 건너뛰기를 하겠죠. 30초 이전에. 그러면 비용이 부과가 안 될 테고, 만약에 광고가 마음에 들어서 배너 클릭이나 혹은
30초 이후까지 영상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광고 과금이 되겠습니다. CPV 방식대로.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모바일과 데스크톱.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캠페인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계속하기 누르시면은 지금 캠페인이 생성이 되었고, 그 하단에 캠페인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그룹 안에는 내가 지금 만든 광고 영상이 이렇게 세팅이 되었죠. 자, 이것으로 구글 애즈의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는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상 광고가 진행되고 나서의 데이터를 보시는 거죠.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는 뭐 당연히 노출이 되고 클릭 수가 일어날 거고 과금이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광고를 중단하거나 혹은 광고 요소를 변경한다거나, 뭐 배너를 문구를 변경한다거나, 광고 영상을 아예 자체적으로 바꾼다거나, 아예 통째로 이런 식으로 마케팅적 운영이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시고 이 광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